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개가한 여인과 남편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 송화부리다 관영호 오원. 전라도 익산 땅에서 얼굴 예쁜 양반집 교수가 과거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는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은 호우대 건장하고 성격도 좋아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으며 시부모 역시 며느리를 아끼며 지냈기에 인품으로만 보면 더없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신랑은 신부에게 미안해하며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신부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리라 믿으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가난한 처지인지라 제대로 먹지 못해 체력이 떨어져 있던 탓에 10여일 만에 죽었습니다. 신랑은 죽기 직전까지 신부에게 몹시 미안해하며 숨을 거뒀고 신부는 18세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있어 여자 4사람뿐이었고 가산이라고는 논밭 댄마지기 뿐이어서 장차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마지기는 씨앗 한 마를 뿌릴 만한 넓이로서 대체로 노는 150 내지 300평, 밭은 100평 내외를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 없었으나 살아야 하기에 시어머니와 같이 농사일하면서 3년상을 넘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가을 흉년이 들어 어떻게 내년까지 살아갈지 앞이 캄캄할 때 친정어머니가 딸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했습니다. 3년상도 끝났으니 개가하렴. 자식도 없는 젊은 것이 무엇을 바라고 살겠니? 그동안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해 여러 혼처를 알아봤단다. 어디에 사는 누가 살림도 넉넉하고 인간성도 좋으며 나이도 30살이라 하더구나. 중간에 든 사람이 너에 대하여 어찌나 좋게 말했던지 그가 자기 친척 아주머니에게 황하장수로 거짓 꾸미고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부탁했고 다시 없는 혼처라는 말을 듣고 중간에 든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그 혼인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더구나. 그러면서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집으로 와서 중매쟁이와 함께 그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20일 전에 어떤 젊은 황하장수가 와서 유심히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황하장수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참빛, 바늘, 실 따위 자질구레한 일용품을 파는 잡상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며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송화를 부렸습니다. 송화를 부리다 해서 송화는 불을 만들기 위해 부싯돌을 계속 부딪히거나 불질하는 행위를 이루는 말이며 그러려면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기에 거듭 재촉하는 이를 송화부리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녀간 뒤 딸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자식 없이 평생 혼자 산다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떠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어찌 될까 하는데 생각이 미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 일이 시어머니 눈에도 여러 번 띄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으로 며칠을 보내던 젊은 과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그 남자의 집이 잘 산다니 내가 꾀를 잘 내면 이 집 식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과부는 이튿날 몸이 불편하다며 하루 종일 방에 누웠다가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친정에 가서 며칠 쉬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불안했지만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과부는 그날 친정으로 가서 중매쟁이에게 알려 이내 새 시집으로 갔습니다. 재혼한 새 신부는 예쁘기도 하지만 부지런하고 영리할 뿐 아니라 음식 솜씨도 뛰어났으므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 모두 좋아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생각에 남몰래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한 사람들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자 몰래 도망친 일이 매우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깨를 부려 도와주자니 현재 시댁에게 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은 은연중 점점 커졌고 어느 날 새벽 신부는 꿈에서 이전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굶주린 채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지. 신부는 이불 속에서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가 식량이 없어 굶고 지내고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어 흐느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남편이 우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동정을 구해볼까 했던 차에 마침 잘 됐다 싶어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어 행복을 느낄 때면 한편으로 이전 시어머니 생각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의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쌀 한 가마니 값만 마련하여 이전 시집에 전해주시면 제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리하겠노라 하더니 그날 바로 쌀 한 가마니 값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받더니 남편의 손을 잡고 부처님, 하느님을 연거푸 외쳤습니다. 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전하려 하오? 아내가 한참 생각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친정부모는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시집을 배반했고 제 부모님은 자식을 개가시켰는데 무슨 면목으로 가겠습니까? 남편이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을 짓자 아내는 이어 얼굴을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가지고 갈 사람이 한 분 있기는 한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차마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그 말뜻을 깨달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처님이 아니라 당신이 부처님이고 하느님이오. 내가 직접 가지고 가겠소. 다음 날 남편은 아내의 이전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돈을 내주며 둘로 대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전 며느리가 날마다 이전 시어머니 시누이들에게 죄를 지었고 또 굶지나 않는가 하여 자기도 밥을 굶는 때가 많습니다. 그 남편이 보다 못해 쌀 한 가마니 값이라도 보낸다고 나에게 전해달라고 하기에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감격하여 아이고 착한 것이 아이고 착한 것이 하며 울음을 터뜨렸고 시누이들은 올케를 연거푸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경과를 이야기하자 아내는 남편을 얼싸안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뒤에 남편은 아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또 쌀 한 가마니 값을 가지고 가서 이전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면서 솔직히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주머니의 이전 며느리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제가 대신 올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애를 볼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면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한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후 남편은 두 사람 만남을 자주 주선해 주었고 이 일이 마을에 퍼져 개가 효부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